여러 명의 아내를 동시에 둘 수 있는 나라들, 일단 도착하면 남자들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남자들의 놀라운 삶을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100명의 아내와 사는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 가시나요? 행복일까요? 고통일까요? 아니면 조금 겸손하게 4명만 있어도 숨 돌릴 틈이 없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허용하며 이곳의 남성들은 많은 아내를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탑 10%인 바이와 함께 영상으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브루나이입니다. 남자가 한 번에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나라입니다.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5,765제곱킬로미터, 싱가포르 다음이고요. 인구는 약 44만 9천 명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적습니다. 남성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2만 5천 브루나이 달러, 약 240만 원만으로 집을 살 수 있어서도 병원비가 단돈 1 브루나이 달러, 약 1,800원 밖에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부인을 얻으려면 첫째 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셋째, 넷째는 더욱 까다롭게 기존 아내들의 총의가 있어야 합니다. 허락도 없이 먼저 행동하면 감옥행입니다. 물론 경제력도 필수입니다.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인생처럼 결혼도 공평해야 합니다. 한 아내에게 더 주고 다른 이에게 덜 주면 바로 법정행위며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에게 고급 주택을 사줬다면 다른 아내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고 심지어 부부 생활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피곤하겠죠? 결국 다처제도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브루나이 국왕 하산날 볼키아가 3명의 아내와 7공주, 5왕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남자들은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어떨까요? 남편을 공유하는 삶을 좋아할 리 없겠죠. 결혼한 여성들은 얼굴을 다른 남성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베일을 써야 하고 이 법은 특히 농촌에서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브루나이에서는 남녀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따로 다니며 여학생들은 머리카락과 얼굴을 가려야 하고 눈만 보이게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하나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댓글 1번, 문화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복 많은 왕이 있는 나라, 카메룬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는 작은 아프리카라고 불립니다. 작아서가 아니라 다양한 지형과 문화, 기후가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약 2,800만 명, 면적은 47만 5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유럽 몇 개국과 맞먹습니다. 카메룬은 지리만큼이나 사랑에서도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다처제가 완전히 합법입니다. 브루나이처럼 최대 4명이 아니라 원하면 몇 명이든 가능합니다. 돈과 체력만 있으면요.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남자가 아내 여럿을 두는 것이 흔합니다. 하지만 오해 마세요. 각 아내에게는 별도의 집을 제공해야 하며 모두 함께 사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면 한 명도 버겁겠죠. 또한 카메룬에는 아내 상속이라는 전통도 있습니다. 즉, 아버지나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아내를 남은 가족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실존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부 일처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카메룬은 두 종류의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하나는 일부 일처, 하나는 다처제용입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등록하면 되는 시스템이죠. 이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아내를 둔 남성이 더 강하고 존경받으며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돈 없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프트시의 부족 왕, 아분비 2세입니다. 그는 16세에 왕위에 올랐고 아버지가 남긴 72명의 아내를 포함해 모든 가족을 물려받았습니다.
전통에 따라 왕이 죽으면 그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모까지 전부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이후에도 아내를 더 얻어 현재는 약 100명이 아내와 500명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은 거의 축제 수준입니다. 왕궁은 3분 궁전이라 불리는 장소에 있으며 붉은 벽돌로 지어진 50채 이상의 건물이 있는 미니 도시입니다. 왕의 말에 따르면 아내들은 왕의 아내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단지 자손을 남기는 존재가 아닌 조언자이자 부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즉, 아내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각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카메룬의 다처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닌 그들의 여성관과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믿기 힘들 수 있겠지만 100명의 아내를 매일 인사하며 돌보는 것만으로도 한 달이 모자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아시아로 돌아와서 말레이시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지금부터는 웃기면서도 슬픈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나라 말이죠. 말레이시아에는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에 오른 억만장자가 무려 9명이나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힙니다. 하지만 억만장자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결혼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남성은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무려 4명입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아무나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내를 더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아내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건 미국 비자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게다가 재정 능력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바로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넷째 아내에게 자동차를 사줬다면 첫째 아내에게도 똑같이 사줘야 합니다. 공정함이 생명입니다. 셋째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갔다면 둘째, 첫째 아내도 적어도 아시아 여행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명의 아내를 매일 공평하게 돌볼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게다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고위 정치인, 붕바, 범바 씨는 첫째 아내의 허락 없이 둘째 아내와 결혼했다가 이슬람 법원에서 한 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은 1000링깃, 약 110만 원이었고 둘째 아내의 지지 아덤 사맛 씨도 함께 벌금을 냈습니다. 둘째 아내가 행복할 거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여성은 남편에게 후궁을 직접 모집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수 엘린 씨는 남편이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원하시는 분은 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주세요. 남편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선물이죠.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여성 대다수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원의원 투원 아이브라힘 씨는 말레이시아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만 840만 명이 넘는다며 다처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여성들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문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서예요. 결혼하고 싶어도 생활비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불화가 생기면 이혼하고 가정은 무너집니다. 40대 아미랏 씨는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둘째, 셋째, 넷째 아내가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여서 행복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둘째 아내와 결혼하겠다는 신청서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남성들이 재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해서 법원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말레이시아 화교들의 첫날 밤 풍습도 독특합니다. 신혼 첫날 밤 침대 밑에 닭장이 놓여 있고 그 안에 수탉과 암탉 한 쌍을 넣어둡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합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닭이 요란하게 울면 잘 된 거고 조용하면 걱정된다고 하죠. 이튿날 시어머니는 닭을 풀어줍니다. 수탉이 먼저 나오면 아들이 태어날 길조라 믿고 암탉이 먼저 나오면 딸을 낳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화풀이로 닭을 치지는 않을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만약 저라면 그 닭 2마리는 다음날 4접시 요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의 외딴 시골 마을 부기사, 부지자에 사는 무사 하사자 카사라, 머사 하사자 캐사라는 지금 12명이 아내, 102명이 자녀, 10세에서 50세까지 578명이 손주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우간다에서는 다처제가 합법이며 여성의 8.3%가 남편을 다른 여성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사는 자녀들의 이름과 생일을 기억할 수 없어 전부 기록해두고 필요할 때 확인한다고 합니다. 집은 각 아내에게 각각 공간을 나눠주었고 모두 자신만의 부엌에서 자녀들에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 외에도 무사는 토지를 계속 구입해 현재는 6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들에게 이 부동산을 맡기지 않습니다. 팔아치울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한 번 가족 회의를 열어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하며 훈계를 합니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그들은 낡은 건물에 몰려 살고 있어 마치 난민 캠프 같다고 합니다. 식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무사는 더 이상 아내를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아내들에게도 피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내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 확신하냐? 고 묻자 하사자는 그들은 모두 나를 사랑합니다. 보세요. 다들 행복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사의 첫째 아내도 남편은 사랑스럽고 아내를 때리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항상 배려심이 깊다고 말했고 큰딸 역시 아버지가 자상하고 아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칭찬했습니다. 같은 열정을 가진 인물로는 우간다의 사알 롱고 애니코 네네, 세을 롱고 애니코 네네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10일 50세의 그는 한 번에 아내 7명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는 쌍둥이 자매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 아내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40대의 자동차와 30대의 오토바이가 동원되어 신부들과 하객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애니코 네네는 다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4명의 아내, 할아버지와 증조부는 각각 5명의 아내를 두었죠. 결론, 1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잘생기고 부자여야 아내가 많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간다 출신의 고드프리 바구마, 갓프리 바구마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지만 3번 결혼을 했을 정도로 인기남으로 불립니다.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2명의 자녀를 둔 후 2013년에 캐트 남난다, 캣남난다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결국 또 한 번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2020년 9월 초 그의 3번째 결혼식 사진이 또 다시 공개되었죠. 자, 여러분, 외모보다 중요한 건 내면의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내가 많을수록 지위도 올라갑니다. 이 나라에서는 다처제가 합법이며 아내의 수는 곧 그 남성의 부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남아공에는 줄루족이라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부족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100만 명으로 마치 베트남의 킨족처럼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줄루왕은 정치적인 실권은 없지만 부통령급 대우를 받으며 커다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줄루족의 문화 중 대표적인 것은 다처제와 처녀성 확인 의식입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남성이 소를 지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소는 부와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10마리 이상의 가축만 있으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잘 대할수록 부자라는 뜻이죠. 여자의 경우 결혼 전에는 전통적으로 처녀성 확인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한 여성 노인이 갈대를 이용해 검사하며 갈대가 부러지면 순결하다는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도 순결 검증을 받습니다. 소변을 머리 높이까지 쏘아 올리면 순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통 복장도 특이합니다. 미혼 여성은 상의를 입지 않으며 민감한 부위만 천으로 가리고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결혼 후에는 비제 장식이 된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며
이는 시댁에 대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2012년 줄루족 출신인 남아공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 자코브 주마는 70번째 생일 직후 6번째 아내와 결혼하여 20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후 부패 혐의로 2018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그의 딸 노세바 주마, 노즈바 주마, 21세는 에스와티니 국왕 무스와티 3세, 엠스와티 3와 약혼식을 올리며 그의 16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부유하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처제는 되는데 다부제는 안 될까요? 2021년 남아공 정부는 여성도 여러 남편을 둘 수 있는 다부제를 검토했으나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둔 리얼리티 스타 무사 무셀레쿠, 머사 엠셀레고는 강하게 반대하며 이런 제도는 아프리카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누가 지참금을 낼 건가? 남자가 처가살이를 해야 하는가? 라며 반문했습니다. 전통 지도자들 역시 다부제는 아프리카 전통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기독당 대표 케니스 매쇼는 남성은 질투심이 강하고 독점욕이 있어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찬성 또는 반대를 남겨주세요. 참고로 부탄도 다처제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남자가 3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지만 반드시 첫 번째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가문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었습니다. 부탄의 제4대 국왕, 지금의 신계 왕촉, 지금이 신기 왕척, 1955년생, 은 1979년에 4자매를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두 왕족 출신이며 지금은 10명의 자녀와 많은 손자 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탄의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조차 생략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같이 살고 자녀를 낳고 헤어질 때는 서면 합의서 한 장만 쓰면 끝입니다. 언제 헤어졌는지, 누가 자녀를 낳는지 양쪽 서명과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여성이 잘못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없고 남성이 잘못하지 않아도 이혼 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라 이름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